지난 무더웠던 8월, 저는 3개월간의 중국 출장을 떠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출발 전 48시간 그리고 24시간 전 각각 PCR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특히 이날은 서울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날이라 특히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번 출장은 연태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10일간 격리 후에 SQ 양산을 위해 북경으로 이동하는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타는 비행기라 그런지 격리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설렜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방역복을 입은 직원들이 저희를 맞이했고, 비행기에서 격리 장소로 가는 버스까지 사진과 같은 천막 터널을 지나서 이동하였습니다. 격리 호텔은 양마도에 있는 한 호텔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의자가 밥을 배달해줄 때 올려주는 의자입니다. 호텔은 낡았지만 청소 상태는 깨끗했고 일주일 정도 버티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특히 밥이 맛있어서 살이 쪘습니다. 시설은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또 깨끗한 수준이라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뭐야 이건? 홍키파 수원이야? 벌레야 이게. 격리 첫 번째 날에 밥이 나왔습니다. 용과가 있는데 따뜻해요. 죽이구나. 죽. 그리고 밥이랑 있는데 반찬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우와, 요 정도면은 뭐 아주 그냥, 이 정도면 뭐 아주 괜찮네. 짜짜짜짜짜. 열자마자 중국 냄새가 확 나네요. 오늘은 격리가 3일째입니다. 한인 상공회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간식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랜만에 라면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컵라면을 하나 탔는데 점심 먹으라고 점심을 갖다 주는 바람 아침과 점심과 라면까지 오늘 점심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신나네요. 벌써부터 밥 먹을 때가 된 것 같은데. 마스크를 쓰고 격리 4일째입니다. 수염이 벌써 많이 자랐죠? 오늘 점심은 만두가 나왔습니다. 양꼬치 좀 많이 먹으면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는 물만두, 딱 그 느낌처럼 생겼습니다. 계란국. 짠! 다 고기야. 왜 맛있지? 오늘이 5일째인가 6일째인가 6일째 격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되게 마르네요. 햇볕도 되게 좋고, 여기서 잘 보면은 저 멀리 바다도 보이죠? 8일째, 만 7일째 됐을 때 이제 저는 2일차 호텔로 이동을 합니다. 차 격리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호텔은 아니고요, 무슨 기숙사 같은 데 들어왔는데 시에서 지정해주는 데라서 그런지 그렇게 시설 자체는 좋지가 않습니다. 만두가 있길래 한입 베어 먹으려는데 만두가 아니라 그냥 안에가 꽉 찬 빵이었어요. 왕만두인 줄 알았는데 아쉽네. 9일째 격리 중입니다. 비도 오고. 오늘 아침은 요우띠아오랑 따뜻하게 만들어야지. 오케이. 라면 끓여 먹고 싶다. 겨우 들어가네. 콩당. 아하. 와, 드디어 10일 만에 출소. 와, 이제 자유인이다. 지금 출소 확인증, 검역 통과 확인증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격리가 해제되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면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 살아나와 보이네. 항상 출장 때마다 그러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경쟁사 로컬 차들을 한 번씩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니 차를 이렇게 만들면은 뭐 주행 성능을 누가 따지겠어요. 이렇게 촬영하는데. 이날은 함께 출장 간 홍타오 주간이 통역을 해줘서 쉽게 차량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북경에서 혼자 지내는 동안 나름 정한 철칙이 있었는데 매일 다른 음식을 먹고 그리고 회식이 아닌 날에는 절대 한국 음식을 안 먹는 걸로,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 음식은 북경에서 먹었던 맛있는 요리 중에 하나인데요. 내장이나 곱창 등을 수제비 느낌 나는 빵이랑 같이 넣어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쿰쿰한 냄새가 나는 게 호불호가 있는 음식입니다. 맥주라도 시킬 걸 그랬나? 오, 맛있는데? 오. 현지에서 먹는 양꼬치 맛은 특별히 더 좋았습니다. 불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풀링 패치를 붙여줘서 좀 뜨거움을 덜을 수 있었습니다. 여긴 찰찰이라는 간단한 꼬지 허거집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재료에 따라 꼬치 개수가 다르고 나중에 개수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원하는 걸 새로 추가해서 먹어도 되고 기존에 있는 걸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야식으로 혼자 이걸 먹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살이 찐 아주 매력적인 음식입니다. 이 찰찰은 보통 혼자서도 많이 먹는데 보통 허거는 혼자서 안 먹습니다. 근데 전 외국인이니까 혼자서 허거도 먹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한테 허거 혼자 먹는 사람 본 적 있냐고 물어봤는데 웃고 말더군요. 많지는 않나봐요. 재밌는 사실은 방금 거기서 허거를 혼자 먹고 있었더니 어떤 기자가 와서 저에게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자랑 친구가 됐고 그 기자를 통해서 여기저기 북경에서 못 가본 곳들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는 북경 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마지막 도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사실인데 이 기자 친구가 꽤나 유명한 친구더라고요. 그 국경절에 헌화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언론인 대표로 헌화하는 게 TV에 나왔었는데 이 친구가 그 중에 한 명 인원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어떤 중국인 아저씨가 같이 밥 먹자고 해서 길거리에서 갑자기 밥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저도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마 중국이랑 저랑 잘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황주. 중국 내 배달 어플을 통한 음식 배달 문화가 우리나라만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사진 속 비닐봉지는 쓰레기가 아니고 전부 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에게 배달된 음식 봉투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어놓고 저렇게 놓고 가면 알아서들 자기 음식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호텔의 경우는 이렇게 무인 로봇이 직접 방까지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칭화대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칭화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공유 자전거. 오케이. 코로나 때문에 합격증 없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또 비가 내려요.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비를 좀 피해보겠습니다. 제일 유명하다는 헤이티에 와서 주문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은 여기 어플에 이렇게 들어와서 주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되게 맛있는데요? 이거. 칭화대는 못 들어갔지만 저도 입구에서 사진은 찍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공유자전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유자전거만큼은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아무데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아무데나 던져놔도 업체에서 정리를 해놓습니다. 이번에 저는 한 달 정액권으로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신청해서 여기저기 타고 돌아다녀봤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채찍을 휘두르는 기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왜 중국 자전거는 자동차 도로를 가로질러 다닐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제가 타고 다니면서 그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따라 타고 가다 보면 어느새 저는 도로 한복판에 서 있고 사람들이 질서 없이 도로 한가운데로 나온 게 아니라 자전거 도로가 차량 도로와 연결돼서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삼류차를 탄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는 중국인 친구를 만나서 같이 양꼬치를 먹으러 가면서 탄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없어. 와사. 위험. 보험이 있어? 나 여행자 보험 있어. 야, 谢谢. 출장 기간 중 실장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루 정도는 북경 시내 투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만리장성도 직접 보고 용경엽, 이화원을 하루에 도는 코스를 가면서 북경에서 그래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산 경치는 되게 멋있네. 만리장성을 보고 있으면 정상 없는 등산을 계속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번 장기 출장을 통해서 제대로 된 중국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차량 개발에 큰 무기를 얻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이번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중국 고객이 원하는 차량 개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